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그들의 최고 사양 전투기인 Su-35를 판매 계약을 해서 곧 전달할 예정이다. 뭐 다음 주 정도에 첫 번째 인도분이 이란에 전달될 예정이다. S-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곧 전달될 예정이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게 있고, 그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Su-35가 사연이 좀 있어요. 이란까지 넘어가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Su-35를 사고를 했던 많은 나라들의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된 기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떨까? 미국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Su-35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과정, 그리고 미국이 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미국의 방산업체 제품을 사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KF-21의 개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우리는 상당히 큰 손이거든요. 미국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KF-21을 개발하게 되면은 좋은 구매자가 하나 빠지게 되는 셈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방산업체 제품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Su-35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미국이 KF-21의 개발에 대해서 언론에 전혀 보도는 되지 않지만 상당히 압박을 넣었겠다. 지금도 그 압박은 진행 중이겠다. 6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예,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맥락을 여러분한테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먼저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 며칠 전에 나온 거죠. 4월 15일 날. 이때 이 기사들 쭉 많이 떴었어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자, 러시아 무기를 이란이 이제 받아들여서 사는 거죠. 구매해서 이란의 방공망이 강화될 예정이다. 예. 자, 이란은 지금 지상군에 비해서 또 뭐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해군은 그렇게 큰 의미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군에 비해서 공군이 열세다. 아무래도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따라줘야 되니까, 이런 뭐 미사일 이런 거랑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 최신 기종의 미그 29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옛날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 샀던 F-14 톰캣 이런 거는 이제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들의 최신 전투기인 뭐 상당히 훌륭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죠. 4세대 플러스 4.5세대 플러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전투기예요. 예. 뭐 여기서 누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4세대, 4.5세대 플러스인 비행기이고, S-400 시스템은 제가 보기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미사일이다. 우리 LSM 개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사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은 우리의 지금 천궁이나 천궁2가 러시아에서는 S35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원래는 S300이 있었고 100단위로 넘어가요. S400, 그다음 S500인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원했고 그들은 돈이 없었죠.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돈을 다 대고 그들이 우리한테 무기를 우리 사양에 맞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무기를 개발해 준 셈인데, 그때 이제 뭐 폐사 레이더 방식 다 들어오고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걸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만들고 보니까 괜찮다. 러시아도 원래는 자기들이 그걸 채택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S300 있고 400도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의외로 중거리 미사일로서 이걸 보완을 하면은 기존 S300과 S400의 빈틈을 좀 텀을 좀 메꿀 수 있고, 그들의
어떤 배치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350이라는 걸 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방공부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패트리엇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패트리엇은 우리 천공이나 천공2하고 비슷한 수준의 미사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은 압도적인 미국은 압도적인 공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방공 미사일에 대한 투자는 좀 약했다. 근데 그 정반대는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 S-400 미사일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봐진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핵심 기술은 러시아의 것을 다 가져왔지만 아직도 S-400은 그 컨셉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방공망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컨셉은 우리한테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셈이 있고 엘셈과 또 우리가 개발해 놓은 천궁2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한 방공 시스템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게 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네. 그런 데서는 미국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것은 러시아 시스템밖에 없고 나토국인 터키가 S-400을 도입하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F-35에 생산하는 그 그룹에서 빠지게 됐죠. 그 정도의 미사일이에요. 인도도 여러 가지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냥 구애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S-400을 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란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전력 강화다 이렇게는 충분히 보여져요. 그리고 뭐 S-4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세대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방공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 이미 작년 11월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러시아와 계약을 했다는 게. 그게 이번 시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장은 아니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행기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팔려고 했던 비행기들이 있었는데 계약이 취소돼서 건네주지 못한 비행기들이 여분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이란은 그 보도를 부인했다는 것이 나와요. 예, 이것은 저는 뭔가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것을 들여온다고 소문이 나는 게 어떤 이스라엘과의 긴장관계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좀 조용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강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계약을 이미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란이 이걸 취소할 이유는 제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전혀 없다고 보고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이런 제스처 보도가 쭉 나왔으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언급을 할 법도 한데 미국의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예,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강제성 있는 압박을. 근데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 이 맥락은 뭐냐? 지금 미국은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란의 전력이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더 몸을 사리게 만드는 부분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한다.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란으로 들어가서 이란의 군사력이 세지는 걱정보다는, 즉 그 말은 미국은 지금 당장 이란하고 전쟁할 계획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일맥상통하고 미국이 네타냐후에 경고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보복 공격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은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벌써 뭐 라파에 공격이 개시돼 가지고 미국 쪽에서 벌써 반전 여론이 크게 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전 세계에 대중한테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유태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과는 다르게 이 정도까지 대중들이 크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바이든이 크게 뒤집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몸을 사리고 이스라엘 계속 압박하게 될 거다.
이게 이스라엘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불장난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이 발을 뺀다는 게 확실해진다면은 이스라엘은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덧붙여 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복잡한 것들이 지금 이란이 이것을 일단 부인한 그런 게 숨어 있다 뒤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SU-35의 뭐 기체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눈이 갔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집트가 도입 취소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24대 이게 뭐냐면 지금 이란에 사기로 했다는 대수도 24대예요. 그래서 이집트한테 팔려고 했던 것을 지금 이란한테 팔았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좀 뭐 외신에도 그렇고 나무위키도 그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가격도 싸지 않아요. 24대 20억 달러니까 20억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2조 6천억?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대당 가격이 1,000억대가 넘어갈 수 있는 고가의 비행기, 러시아 무기 체계임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비싼 거죠. 자, 이집트가 SU-35를 계약하고 라팔도 계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권 문제 등을 들어서 조 바이든이 이집트는 어떨 때는 러시아 쪽에 친하다가 어떨 때는 미국 쪽에 친하다가 그래서 양쪽의 무기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M1 에이브람 전차도 몇백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업데이트는 고사하고 고장난 걸 고치지도 못하게 돼서 그걸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K2가 거기를 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집트도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집트에 대해서 군사 원조를 중단했던 상태였는데 조 바이든이 SU-35 라팔을 도입하고 더 살 의사가 있어 보이니까 이집트에 F-15EX, F-15 최신형인 EX를 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을 취소했다. 저는 뭐 늘 틈만 날 때마다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도 F-35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계약한 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그거 그걸로 인해서 수조 원이 추가로 지출되게 되고 국산 무기들이 자리를 못 잡는 특히 KF-22 타격을 입는 이런 사태가 있다고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F-35는 언제든지 계약은 취소한다. 몇 대가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분량은 다 취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렇게 이야기돼 있는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또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라파를 공격하고 팔레스타인들을 밀어내면 팔레스타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될 곳이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관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결국 그런 압박 때문에 이집트가 포기합니다. 이 24대를. 그 24대가 지금 이란으로 가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압박이고 그 압박의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압박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 걸 사야지 왜 러시아 걸 사나? 우리 걸 안 사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저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집트가 결국은 포기했죠. F-15EX까지 샀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자,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볼까요? 인도네시아도 SU-35를 11대를 살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은 2018년 2월에 계약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도입을 취소했다. 다른 내용에도 보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이게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취소가 됐다 이런 건데 그거는 동네북처럼 쓰는 좀 쉬운 변명인 것 같고 이거는 그것과는 무관하고 그 전에 다 결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사면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이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국이에요. 인구도 2억 정도 되고 인도처럼 러시아에 기울지도 않고 뭐 중국에 기울지도 않고 미국에 기울지도 않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경제 제재가 결국은 이제 무서웠던 거고 이게 이제 국제 역학관계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국으로서의 파워를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그들 걸 사라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라팔 내지는 미국이 원하는 F-15EX 정도를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결국 이 보도에 보면은 결국은 20년에 계약을 취소하고 한 2년 고민하다가 F-15 EX는 날려버리고 라팔을 사게 돼요. 예, 라팔을 총 22대를 계약했네요. 예. 그래서 이 라팔이 지금 뭐랄까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사 이익을. 자, UAE 같은 나라는 F-35를 사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미 의회에서 이제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발을 빼서 거기도 그 발을 빼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또 뻔뻔스럽지만 요구했을 겁니다. F-15EX를 하라고. 왜? 그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 기종이니까. UAE가 아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거부했죠. 거부하고 거기도 라팔을 샀습니다. 예, 제법 샀죠. 거기도. 예. 미국 마크롱 대통령까지 가서 악수를 하고 하는 장면을 연출했죠. 상당히 큰 구매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라팔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이제 한번 드는 거죠. 우리가 KF-2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어차피 지금 4.5세대, 5세대, 6세대 뭐 지금 봤을 때 5세대는 보다는 바로 6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 UAE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미국 기체가 사기 싫으면 그 대안으로 사는 게 라팔이에요. 예. 근데 KF-21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3자 경쟁 구도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주요한 구매국 입장에서 경쟁자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입장 변화가 되는 거고 지금 추세로 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걸 지체시키거나 잘하지 못하면은 미국 그 방산업체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소개드린 두 가지 일이 KF-21의 시장성이 어디서 어떻게 비빌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가성비,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무기 체계처럼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맞죠? 예. 어떤 신뢰성까지 감안한다면 수치적인 부분에서 살짝 밀리더라도 신뢰성이나 그다음 운용성, 부품 공급성, 생산성 이런 거에 다 적기 제공성까지 다 감안하면 세계 탑 수준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KF-21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미국의 방산업체는 그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예. 몇 년마다 수조 원씩 비행기를 한 10년마다 수조 원씩 미국의 추세에 맞게 따라서 사줘야 되는 나라에서 내 시장을 잠식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하는 건데 이 미국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일절 없을 것이고 가급적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보셨고 이집트 보셨는데 예, 그런 유사한 압력이 우리 쪽에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왜? 그게 더 안 좋은 거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 자, 이집트나 인도네시아가 SU-35를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향후 미국 방산업체의 경쟁품이 될 만한 그런 제품들을 비행기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은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상하지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러시아 비행기를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보채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한화가 이런 걸 많이 내던데 엔진 개발해야 된다고. 자, 국산 항공 엔진 이거 당연히 KF-21용 엔진을 말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지금 이미 이제 초기 생산분의 엔진 정도는 다 사놨을 거예요. 한 대당 KF-21 한 대당 엔진이 2개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 이후에 그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약간의 출력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엔진을 먼저 개발하겠다라는 포석으로 들려져요.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않았으니까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미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는 제 판단이에요. 순수하게. 여러분도 제가 뭐 하나 내부자의 의견을 듣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 어떤 여러 가지 조짐과 신호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어떤 요인들이 그게 관여하고 있는가? 이게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거는 보통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정부 과제로 당연히 하는 거죠. KF21처럼 그게 카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20조 원 들여서 엔진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잘 가고 있었으면 원래 그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6세대 개발도 들어갔어야 돼요. 이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미적미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왜? 이제는 해외 방산업체의 압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이 약해져 있고 오히려 우리 지금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그게 동조하고 있는 낌새가 보이거든요. 왜 F-35 사는 거 보세요. 그 외에 미국 무기들 여러 가지 고가 무기들 샀잖아요. 그래서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없고 결국 우리 개발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획득 물량이 감소되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연구비 떨어지고. 왜? 그래서 국가 과제로서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한화가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 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나는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KF21의 시장성을 극대화시키는 부분 왜? 그걸 감안하고 4.5세대, 5세대, 6세대를 감안하고 기체를 디자인했으니까 바로 뒤로 넘어가야 되고 전 세상이 지금 세상이 6세대로 진행 중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9세기에 맞는 KF21을 다 맞춰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엔진 같은 건 국산화가 당연히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저는 그런 신호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게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죠. 예. 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항공 엔진. 자, 지금 이제 항공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무인기용 엔진들, 즉 출력이 좀 낮은 부분들은 뭐 한 5,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급 또는 10,000파운드 초반대는 개발이 된 것 같거든요. 터보제트 엔진으로. 예. 근데 그 이후 진도가 지금 안 나간다. 예. 그럼 망가지는 것이 많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거죠. 그때 지난 대통령이 서울 아덱스 2021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30년대 초까지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지금 무인 항공기 엔진은 거의 개발된 것으로 보이고 무인 항공기 나와 있죠. KF-21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종이 지금 보였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독자적으로서는 정찰기급입니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분명히 윙맨이라고 불리는 거는 KF-21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KF-21이 6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6세대에 필요한 엔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엔진 아니에요. 복합 엔진이에요.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엔진. 그러면서 장항속거리를 가지는 비행기 엔진. 자, 이게서는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일단 KF-21 엔진 국산화, 약간 높이는 거, 출력 높이는 거, 고효율 엔진. 그걸로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뒤에는 기초 지금 연구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정부 과제에 다 노출돼 있으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약해진 걸 느끼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무인기 KF-21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인기는 지금 다 스텔스 형상으로 되어 있고 스텔스 도로 다 발려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정작 KF-21이 4.5세대인데 걔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걔들은 스텔스가 되는데 레이더 스텔스가 되는데 정작 주인공이 KF-21은 스텔스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작년 아덱스부터 가면 다 됐는데 실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됐는데 실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확 정권이 바뀌자마자 신규 무기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가 도전 과제 부분에서 당사자들의 개발자들의 불확실성이 확 증가된 그런 흐릿함의 기미가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강하게 받아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도 이미 그런 이야기 이미 나왔었죠. 2022년 1월 14일 이미 보도 나왔습니다. 산자부 장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국산화 검토 중. 저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
연구는 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검토했더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정도의 확인이 됐을 때 내뱉는 말이에요, 저게. 예. 저렇게 하면 크게 걸림돌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저때 파트너는 누구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을 거예요. 물론 국가연도 관련돼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그 이후로 진행이 잘 안 됐다. 지난 2년간 그 이야기를 하나가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KF-21 자체가 4.5세대에서 초도 물량만 만들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리턴을 이익을 개발자한테 줘서 생산을 하게 돼서 다음 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을 그러니까 밥을 먹여주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궁 개발했다가 천궁 2, 그다음 LSM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KF-21의 초도 물량 모르겠습니다. 뭐 100대, 200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지난번에 줄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그 물량은 뭐냐? 4.5세대 걸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F5하고 F4 팬텀을 대체하는 용도였었어요. 예, 그러면 차고 흘러 넘치죠. 그 다음은 5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뭐 지금 5세대나 6세대 바로 넘어가야 되겠죠. 무인기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30년대 초반에 그걸로 보고 있었고 그게 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어깨가 자신이 있다고 왜 해야 되는데 안 해. 정부 과제 마련해 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포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미적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압박이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서 이걸 무너뜨려 놓으면은 KF-21은 4.5세대 몇십 대 생산하고 말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거 계속 살아. 그게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게임이 지금 있다고 봐요. 즉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걸 시작했을 때 미국하고 사이가 깔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았을 때 계속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술 이전 해주겠다는 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드러난 게 그 정도고 그 이면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압박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압박에 무너진다. 오히려 그게 올라타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덱스나 DX 코리아에서 등장하는 각 방산업체 또는 그 수입상들의 주도 인물들의 성향이 바뀌었다 완전히. 이거 미국 무기 사회죠.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우리의 강력한 동맹인데 우리 이거 화신이 없어요. 이런 입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반 산업계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수요 자체도 충분하고 한번 해볼 만해요. 미국이 뻘짓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추격을 허용했어요. 이런 입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KF-21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증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 것은 이집트가,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35를 몇 대 그냥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치명타를 가할 수 있거든요. 미국 방산업체에다가. FA50 그거 틀을 막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미국이 무리수를 둬서 T7을 보잉한테 줬잖아요. 설계도만 있는 거한테. 그럼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런데 전 세계 전투기 시장 훨씬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봐진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하는 것을 방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새로 들어선 정권이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고분고분한 정권이 들어섰음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네. 자,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 과제에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거 2022년 2월 달에 있었던 국방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국방 로봇 발전 방향과 첨단 항공 엔진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자, 그때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기존의 초도 생산부는 기존의 F-18, 미국의 F-18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을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를 설계를 새로 고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많은 고민이 해가지고 이 정도 엔진의 규모가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외형과 크기는 똑같대. 그것의 지금 출력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은 안정성 위주로 선택한 엔진이에요. 성능보다는. 예, 물론 훌륭하죠. 예, 우리는 뭐 F18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KF21이. 그래서 그 후속은 4.5세대급에서 최고의 엔진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달자. 업계 할 수 있나? 그 업계 누굽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 다음 기본 그까지라고 하면 기본 계획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여기는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죠. 자, 무인기용 뭐 5,000파운드, 10,000파운드용 엔진, 그리고 그 파생형이 나오는 국산형 터보 샤프트 엔진, 터보 프로브 엔진, 그러다가 출력을 올린 KF21용 엔진, 그 다음에는 아예 차원이 다른 6세대급을 위한 복합형 엔진, 램젯 엔진과 터보 엔진이 섞은 거. 우리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 램젯 스크램젯 엔진이 우리나라가 잘해요 그걸.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었던 건데 이게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안 굴러간다. 그래 신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복자기를 2대나 만들었죠. 시제기 6대 틀릴 수 있습니다. 6대 중에 2대가 복자기예요. 이 복자기는 왜 만들었을까? 이게 훈련기용이다.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6세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무인기들도 같이 개발했잖아요. 그걸 애써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 그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안 다루잖아요. 왜 이 복자기랑 그 새로 개발한 무인기가 같이 있는 그림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겁니까? 상상도 하나도.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KF-21을 개발하던 무렵에 생각했던 5세대 등장 시기, 6세대 등장 시기, 이것보다 지금 5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졌거든요. 예. 자, 미국 원래는 이제 1930년대, 죄송합니다, 2030년대 말 정도에 등장할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2030년대 초반으로 내려왔죠. 그게 왜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다시 힘을 회복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긴장감을 느꼈다는 거고, 그들 공군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비행기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뜨거운 감자 F-35는 미국이 그냥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누리고 있을 때 만든 상상 속의 마징가 제트 같은 비행기예요. 자, 그게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있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력은 F-16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16이고 F-16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우 하이 전략으로 본다면은 F-16이 로고, 하이는 F-15EX예요. 그것도 충분치는 못하죠. F-16이 주력이에요. 예. 자, 그 정도면 아까 말한 수호이 35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그 전투기들한테 우세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세대 개발을 빨리 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F-35가 돈을 너무 잡아먹고 있으니까 해외 판매 촉진시키고 내부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돈을 자른 다음에 거기다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6세대가 빨라지는 거예요. 유럽도 만든다 그러고 일본도 뭐 영국하고 이태리와 공동 개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4.5세대 만들어가지고 몇 년 안 있으면 6세대 나오는데 KF-21의 시장성은 로급 기체로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성이 좁아지는 거죠. 예, 우리 계획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계획을 지금 앞당겨야 되는 입장이고 5세대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AI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잘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가는 방향이. 예, AI 기반 무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딱 맞아요. 우리가 잘해요. 그래서 진도를 내면 되는데 진도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 조합만 시켜놓으면 되는데 각 구성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무인기 이미 준비 거의 다 돼 있고 KF-21 실수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개발했잖아요. 그 기체 형상을 봤을 때 누구나 다 믿죠. 지금 스텔스 도료 잘 개발된 거 있고 내부 무장창 있는 것이고 기체 형상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세대를 위한 무인기 다 나와 있고 엔진 개발업체에서는 빨리 개발하자 우리 할 수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복합 엔진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시장에 진출이 늦으면 큰일 난다. 시장성이 확 줄어든다. 예. 라팔 다 무찌를 수 있다. 미국 조금만 실수해서 늘 그들이 하듯이 몇 년 연기되게 되면은 우리가 앞지를 수도 있다. 세계 시장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 그것은 차세대 기동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6년대 초까지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보잉의 헬기를 사주다가 아파치 헬기 계속 사주다가 그때 수송 헬기 고가의 수소용 헬기 다 사주다가 미국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기체를 차세대 기체를 개발해 주면은 처음에는 안 팔고 자기들만 쓰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팔려고 하겠죠. KF-21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이미는 카드는 뭐냐? 무시무시한 카드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계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는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초도 생산분 줄이면서 압박을 가하지 말고 계획대로 원래 하자. 윤석열 정부가 맡은 기간 동안에 KF 5년이잖아요. KF-21에 진행돼야 될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야기하고 유럽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6세대 개발한다고 왜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혹시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너희들 6세대 개발하면 안 돼. 4.5세까지만 해. 혹시 이럴까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종합특검처럼 대중들이 많이 알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특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이 지금 20조가 들어가는 돈이고 향후 우리가 항공시장에서 세계 항공시장에서 이래 되면은 수송기 뭐 어떤 중형 여객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한반도 역량이 강화되게 되면은 동북아시아의 단거리 노선들이 많이 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보잉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딱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KF-21이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 위상의 중심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